40년간 유럽에서 기술을 가르치면서 내 기술에 한치 의심 없던 나였지만 한국 젊은 기술자 하나에게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40년간 자부심을 가졌던 기술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독일 최고라 불리던 제 기술력이 한국의 작은 시골 공장에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죠.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모든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어요. 세계적인 독일 금형 기술이 한국의 중소기업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니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공장의 젊은 기술자가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70년대 맨손으로 금형을 깎던 노인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온 한스 밀러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63세, 금형 산업에서만 40년을 일해온 베테랑 기술자예요. 슈투트가르트는 벤츠, 포르쉐 같은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자리한 독일 남부 공업도시입니다. 독일 금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했고 저도 그 중심에 있었죠.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서면 쇳가루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저를 반겨주곤 했어요. 손에 박힌 굳은 살은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금속을 깎아내는 정밀함,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죠. 저희 세대는 손끝의 감각으로 금속의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밀러 씨, 이 부품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신입 기술자가 물으면 저는 그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젊은 세대가 공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이 키보드만 두드리며 금형을 설계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밀러 씨.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그런 말들이 점점 늘어났죠.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제 기술이 구식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 경험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2023년 초 회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금형 기술이라면 중저가 조립 수준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독일의 장인 정신을 가르치러 간다는 생각으로 수락했습니다. 출발 전날 동료들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가 떠오르네요. 다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스, 거기 가서 우리 기술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 그러다 일자리 뺏기겠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저 농담으로만 들렸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 내내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진 기술을 잘 전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첫인상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도권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방문할 공장은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거기는 달라도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그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평범한 중소기업 건물이었어요. 낡은 간판에는 대한금형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대로였어요. 역시 그냥 시골 공장이구나 싶었죠. 안내를 맡은 분이 공장 정문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씨. 대한금형산업기술이사 박준호입니다. 영어로 준호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영어는 매우 유창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신발장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지금도 생생해요. 바깥에서 보던 낡은 건물과 달리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최첨단 설비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기계마다 작은 스크린이 달려 있었고
벽면 전체가 하나의 대형 모니터처럼 공장 전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기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생산 방식을 실시간으로 제안해주죠. 그때 한 노인이 창고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버지, 이분이 독일에서 오신 밀러 씨예요. 준호 씨가 그 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박성민 회장님, 이 공장의 창업자였어요. 성민 회장님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공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회장님의 손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굳은 살이 가득했거든요. 그건 수십 년간 금속을 다룬 사람들만이 가진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공장 구석구석 안내했어요.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기계 작동 소리는 들리지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금형 설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에요. 실제 제작 전에 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죠. 준호 씨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게 진짜 공장인가 쇼룸인가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저희 독일 공장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실제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자동차 변속기용 특수 부품 금형 제작이었어요. 꽤 복잡한 형태로 저도 경험이 많은 분야였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는 도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 각도에서 금형을 깎아야 하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는 화면을 조작하며 3D 모델을 회전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이 제안한 건데 이쪽에서 접근하면 재료 낭비도 줄이고 정밀도도 높일 수 있대요.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경험에 의하면 그건 불가능한 접근법이었거든요. 금속의 응력과 열팽창을 고려하면 반드시 실패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건 안 될 겁니다. 컴퓨터는 이론만 알지 실제 금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르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소량만 생산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벽했어요. 알고리즘이 제안한 방식대로 금형을 제작했더니 정확하게 원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는 0.001 이내였어요.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정밀도였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40년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지난 5년간 모든 생산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금속의 특성, 온도 변화, 습도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죠. 게다가 아버지의 50년 노하우도 전부 데이터화했고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인의 경험을 데이터로 옮긴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준호 씨의 아버지 성민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분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1970년대에 금형을 만들던 모습입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맨손으로 금속을 다루는 젊은 성민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공장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했어요. 그때는 장비도 변변찮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성민 회장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반쯤 잘려 있었어요. 이것도 그때 다친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성민 회장님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밀러 씨, 제 아들은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기술을 물려준 적이 있었나? 제 아들은 금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 기술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한국 공장의 기술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준호 씨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밀러 씨,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이 하나 있어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복잡한 형태의 자동차 엔진 부품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형태였어요. 그들의 알고리즘도 최적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죠.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40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형태는 컴퓨터보다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준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런 형태는 금속의 흐름을 이해해야 해요. 컴퓨터는 아직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게 저는 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기회였어요. 준호 씨는 열심히 제 설명을 들었고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밀러 씨의 말씀대로 해보니 정말 해결되네요. 대단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 씨가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그들의 시스템에 저장된다는 건 제 지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의미였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제 기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 맛보는 술이었지만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몇 잔이 들어가자 준호 씨가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일을 이어받고 싶지 않았어요. 공장은 지저분하고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많은 장인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이루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거잖아요. 준호 씨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공장을 현대화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지식을 데이터화하고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거죠. 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지켜낸 기술을 제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기술이란 단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는 아버지의 기술을 부정하지 않고 현대적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는 자녀분에게 기술을 가르치셨나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는 거의 대화도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기술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그 까다로운 부품 금형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협업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을 제공했고 준호 씨는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시스템은 다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완벽한 조화였죠. 작업 중에 성민 회장님이 가끔 들러서 조언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황금과 같았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금속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70년대에 그걸 몰라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런 경험적 지식이 시스템에 입력되면서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계승하면서 동시에 미래 기술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밀러 씨, 저희 시스템에 밀러 씨의 노하우도 입력하면 어떨까요? 독일 금형 기술의 정수를 저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마치 제 인생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지식이 사라지는 것보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몇 시간씩 제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모두 데이터로 변환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제가 20대 때 배운 기술입니다. 금형의 모서리를 이렇게 처리하면 내구성이 높아져요. 준호 씨는 모든 말을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우리의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자동차 엔진 부품 금형이 완벽하게 제작되었어요. 독일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한 것이었죠. 테스트 결과를 보며 준호 씨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어요. 밀러 씨, 우리가 해냈어요. 그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진 게 아니라 함께 이룬 성공처럼 느껴졌어요. 기술의 경계를 넘어 세대의 경계를 넘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금형 기술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대한금형산업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독일 본사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밀러 씨, 좋은 소식이에요.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 우리 기술을 인증했대요. 한국 스마트 금형 기술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소식을 들으며 처음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기술이 인정받는 것이 기뻤어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확정됐어요. 밀러 씨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당신의 첨단 기술과 성민 회장님의 경험, 그리고 제 노하우가 합쳐진 결과죠. 그날 저녁 성민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공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이건 제가 처음 금형을 만들 때 사용했던 공구입니다. 50년 넘게 간직해왔어요. 이제 밀러 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 장인의 혼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성민 회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밀러 씨,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공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 씨가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했는데 그 이름이 HM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이름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이었죠. 이건 밀러 씨의 노하우가 담긴 알고리즘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장의 핵심 시스템이 될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제 40년 경험이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것은 마치 제 인생의 유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대한금형산업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저를 위한 자리였어요. 준호 씨가 대표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밀러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밀러 씨 덕분에 저희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의 박수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비한 말은 없었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술이 어떨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술력과 열정, 그리고 세대를 잇는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성민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분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성민 회장님과 준호 씨 부자지간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이란 단절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 경험을 독일로 가져가서 저희 나라의 젊은 기술자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민 회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손에는 액자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밀러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금형의 작은 모형과 모든 직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우정에도 국경이 없다. 그 순간 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가져온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대한금형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큰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스, 자네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했으면 하네. 사장이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식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와 이메일과 화상 통화로 계속 연락하면서 독일 공장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공장에 한번 와볼래? 아들은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세대 간의 기술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 점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이죠. 주말에 아들이 공장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금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안에 담긴 장인 정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는지까지. 아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존경의 빛을 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슈투트가르트 기술대학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금형기술과 세대 계승의 가치였어요. 처음 해보는 강의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젊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늙은 기술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전통 기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 그리고 세대 간 기술 계승에 관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경험이 단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였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이 아니라 세대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누구보다 성실히 계승하는 나라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가졌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접근법을 독일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 아들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제 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것이니까요. 대한금형산업과 저희 회사는 공식적인 기술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1년에 몇 번씩 기술자들이 양국을 오가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그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성민 회장님은 지난해에 공식적으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공장에 자주 들르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경험은 계속해서 시스템에 입력되고 있고 그것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진정한 장인의 유산이죠. 한국 방문 이후 제 삶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금형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젊은 기술자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기술은 공유될 때 더 빛납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죠. 지금도 가끔 그 경상북도의 작은 공장을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세계적인 기술이 숨어 있었던 곳.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던 저의 어리석음도 함께 떠오르죠. 자부심은 과거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계승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에도 국경이 없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준 한국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